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준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CNB 방송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지난 4월 10일 83%가 넘는 득표율 숫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숫자 잘 하라는 의미로 알아들어서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광주 북구갑에 3번 도전해서 또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공천을 받을 때 네. 정말 이제 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었고 실제로 모든 후보자들이 낙선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 전략 공천도 받아봤고 4년 전에는 또 경선에서 또 낙선도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경선 통과하고 본선까지 좀 많은 이제 득표를 얻게 됐는데 네, 8년 전에도 호남 유일의 청년 후보자였고 4년 전에도 호남 유일의 청년 후보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그만큼 열심히 해서 정준호를 따라서 제2, 제3의 청년 당선인들이 좀 그 본보기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호남 유일의 청년 당선인으로 관심을 세간에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가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호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 경선이 사실상 본선 역할을 좀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청년 정치인도 결국에는 경선을 통과를 해야지 네. 그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건데 네, 과연 지금까지 그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당내 프로그램이 이 경선 경쟁력 강화라는 이 포인트에 과연 맞춰져 있었느냐라고 하면 좀 회의적인 좀 시각이 좀 있는 게 마찬가지여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준호 이후에 정말 경선을 자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네. 시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청년 경선 경쟁력 강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한번 꾸려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지금 광주 북구 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광주역 인근이 예전에 그 역사 기능을 이제 활발하게 할 때는 굉장히 큰 상권이었는데 네, KTX 노선도 이제 폐지가 되고 하면서 역 기능 상실하면서 그 일대 상권이 동반쇠락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권을 어떻게 진작을 시켜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안다리부터 전대정문까지 서방촌을 복원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광주의 청계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데이터로 찾아오고 그래서 그 일대 신안동과 중흥동 일대의 상권을 획기적으로 한번 진작을 시켜보자 네.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네. 광주는 이번 총선에서 한 곳의 지역구를 제외하고 모두 초선 당선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 정치 복원 방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선수하고 좀 상관없이 지금 이미 정치인들 평가가 받는 시대가 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네. 이렇게 의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언론 중심에 서가지고 민심을 좀 여론을 이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10분 살려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호남이 지금 8명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8명의 당선이 있지만 숫자로는 적은 숫자입니다. 네. 170명에 대한 당선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그렇지만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어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8명의 당선인이 현안마다 하나된 일치이 된 목소리로서 호남의 의견이다라고 당 지도부에 이걸 좀 전달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만큼은 이제 호남 정치력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8명 모임에서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네.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매 현안마다 우리 당선인들이 의원들이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더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간사 역할도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원내 부대표로 또 선임이 되셨습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 그 당선되자마자 또 이렇게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 부대표로 이제 또 낙점을 해주셔가지고 네. 당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만큼 당에서도 그 광주와 호남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원내대표단이 별칭을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번 22대 1기 원내대표단의 별칭은 개혁 기동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호남에서도 가장 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빠른 속도감 있는 개혁 그 임무를 완수를 해달라라는 그 숙제에 좀 부응하기 위한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동성 있는 개혁 과제 완수라는 이런 지금 모습에 방점을 찍고 밀린 숙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앞선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어떻게 보면 또 여소야대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여소야대 전국의 의미, 네. 민심이 무엇인지 좀 빠르게 좀 간파를 하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형식적으로만 영수회담을 하고 또 엊그저께 또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뭐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여소야대 전국을 만든 민심은 대통령에게 민심에서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소통 활발하게 하고 개혁까지 완수시키고 민심을 챙겨라, 민생을 챙겨라 하는 부분인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냥 여전히 본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만 자리매김만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아질 게 없습니다. 영수회담 여러 번 해야 되고 매달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매주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당선인은 앞으로 또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 또 활동하고 싶은 또 상임위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는 네. 이제 금융 관련된 업무를 제가 전문 분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정무위원회를 저희가 상임위로 지금 1순위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루 분포된 이제 부분을 맡게 됐는데 광주 쪽에는 지금 다른 당선인들은 뭐 금융 전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에 희망해서 금융으로서 뭐 예산을 좀 벗어나는 민생 그 지역 현안 해결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을 숨가쁘게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시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번 질문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준호 당선인의 1호 법안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어떤 걸 또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경선 기간에 매주 요일을 이제 2번 정해가지고 네. 그 지역 공약과 이제 공통된 전국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저희가 네.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은 반값 전기차 공약이었습니다. 네. 지금 캐스퍼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차 생산하는 라인이 구축이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 안건이나 이 법안을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의원들이 좀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는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없다라면 네. 구입하기 어려운데 이거 부분을 전기차로 이제 완성이 될 캐스퍼에 좀 보조금 혜택을 조금 더 늘려서 소득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배기량이 낮은 그 경차를 살수록 그 보조금을 더 많게 해가지고 전기차로 생산된 캐스퍼의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을 좀 그 점유율을 국내에서 확 늘리는 좀 그런 이제 법안을 이제 모색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1호 법안으로 이제 내세우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 생태계도 바뀔 거고 네. 광주에서 생산이 되는 캐스퍼의 이제 생산 라인도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광주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를 국민차로서 옛날 우리 뭐 대우자동차 티코가 국민차로 이렇게 광고가 됐었던 것처럼 네. 캐스퍼가 국민 전기차로서 한번 발돋움하는 계기를 1호 법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지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말바우 변호사라는 별칭을 이제 가져가지고 그 부분이 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네. 말바우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별칭이 근원이 그 시장 상인분들이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작은 그 문제도 지나치지 않고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얻게 된 소중한 별명인데요. 네. 실제로 그 제야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뭐 민변 활동보다는 이제 소비자 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이게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피해지만은 사소하지만 높은 변호사 장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하는
그래서 뭐 아이폰 소송도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말바우 변호사가 이제 아닌 말바우 국회의원이 돼서 네. 여러분들이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작은 불편함도 입법으로 좀 해결을 하는 그런 작은 문제, 체감 있고 효능감 있는 의정 활동을 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바우 변호사가 이제 말바우 국회의원으로 이제 변모되는 과정을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바우 변호사에서 말바우 국회의원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앞으로 또 많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당선 사례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 주문을 해주시는 얘기가 호남의 목소리를 조금 키워달라, 호남 정치의 체급을 좀 늘려달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호남 분들의 그 개혁적인 목소리가 온전하고 당당하게 당 지도부 그리고 그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당당하게 대변하는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